여러분은 멈추지 않고 얼마나 수영을 할 수 있나요? 10바퀴, 30바퀴 혹은 한 바퀴만 해도 지쳐서 수영을 멈추시나요?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자유형을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을 안다면 이전보다 지치지 않고 마음 먹은 대로 자유형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26년째 수영을 하고 있으며 수영을 하면서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수 생활을 하며 다양한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등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은퇴 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유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을 지도하며 수영을 하는 많은 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영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스임 클래스의 노하우를 통해 수영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더욱 효율적이고 즐거운 수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수영장에 가면 쉬지 않고 수영하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는 한 바퀴만 해도 숨이 차고 팔이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멈추지도 않고 수영을 계속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형을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는 핵심 팁과 연습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수영장에 가서 바로 연습해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자유형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수영을 편안하게 오랫동안 하려면 최대한 부드러운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부드러운 자세란 자유형의 부분 기술인 발차기, 팔 돌리기, 호흡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자세입니다. 어느 한 동작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체력 소비가 커지고 동작이 끊길 수 있습니다. 동작이 끊긴다는 것은 수영이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자유형을 하지 못한다면 10바퀴를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도 한 바퀴만 해도 힘들어서 멈추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효율적으로 자유형 하는 방법을 안다면 10바퀴 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도 20바퀴를 편하게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자유형을 효율적으로 하는 핵심 팁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자유형하는 핵심 방법은 몸통 회전인 롤링 동작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유형의 부분 기술인 발차기, 팔 돌리기, 호흡 동작이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효율적인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동작이 롤링이라는 동작입니다. 롤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몸을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자유형에서 롤링은 팔 동작과 호흡 동작을 더 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저항을 줄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더해줍니다. 또 자유형 호흡을 할 때 머리와 어깨 라인을 일직선으로 맞춰 물을 먹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도 롤링 동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롤링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롤링은 자유형 물 잡는 동작과 함께 어깨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회전되어야 하며 회전하는 동안은 어깨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회전은 약 45도 정도 양쪽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호흡을 할 때는 롤링과 함께 머리를 자연스럽게 회전하여 호흡하고 호흡을 하지 않을 때는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롤링할 때 주의할 점은 몸통이나 다리가 가라앉지 않도록 유선형 자세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롤링의 잘못된 자세는 팔 돌리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몸통을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자세입니다. 보통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면 되돌리기 동작에서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입이 물속에 잠겨 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롤링의 잘못된 자세는 과도하게 몸을 회전하는 것입니다. 피니시 동작에서 몸통과 머리가 측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세에서는 호흡을 길게 할 수 있지만 균형이 깨져 자연스러운 자유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앞에서 설명한 자유형 롤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3가지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롤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사이드 발차기 연습입니다. 한쪽 팔은 정면을 향하게 하고 반대쪽 팔은 허벅지에 둡니다. 호흡할 때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어깨가 위쪽을 향하고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차기를 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연습합니다. 25m 레인인 경우 갈 때는 오른쪽만 보면서 연습하고
올 때는 왼쪽을 보면서 연습합니다. 50m 레인인 경우에는 25m까지는 오른쪽만, 25m에서는 팔을 바꿔 왼쪽을 보면서 연습합니다. 사이드킥이 어려운 분은 킥판을 잡고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은 식스킥 스위치 드릴입니다. 자유형 코어의 자세를 바꿔가며 발차기를 6번 차는 연습입니다. 팔 돌리기 동작인 물을 잡고 밀어내면서 롤링된 자세로 몸을 고정하고 오른쪽 발차기를 6번 찹니다. 총 12번의 발차기를 차면 됩니다. 오른쪽 발차기를 6번 했으면 팔을 되돌리기 하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물을 잡고 밀어내면서 롤링된 자세로 오른쪽 발차기를 6번 찹니다. 호흡을 하고 싶을 땐 어깨와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머리를 옆으로 돌려 호흡합니다. 이 연습을 할 때 집중해야 할 부분은 머리, 코어, 다리가 일직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기다리고 있는 팔을 최대한 정면으로 뻗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릴은 3풀 6킥 드릴입니다. 두 번째 연습을 응용한 동작으로 템포를 올릴 수 있는 연습입니다. 3번 자유형 팔을 돌리고 세 번째 팔 돌리기에 롤링된 자세에서 발차기를 6번 찹니다. 6번 발차기를 했으면 팔 돌리기를 3번 이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롤링된 자세에서 발차기를 6번 찹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며 수영합니다. 이 드릴은 코어의 움직임과 강력한 물잡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습입니다. 오른쪽 회전과 왼쪽 회전이 균등하게 되는지 집중하며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수영 실력을 가장 빠르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영법에 대한 이론을 정확히 알고 수영장에 가서 실제로 연습할 때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을 정확히 알고 실제로 적용한 분들이 이론을 모르고 수영만 하는 분들보다 70%는 더 빠르게 수영 실력이 향상되실 겁니다. 그런데 수영을 잘할 수 있는 정확한 이론과 방법이 잘 정리된 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에 관한 정확한 이론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던 내용들을 정리해 핵심만 담아 전자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자책엔 제가 국가대표 상비군 시절 때의 노하우와 수영 지도자로 활동할 때 많은 분들을 레슨하던 핵심 내용들을 전부 담아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유형을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는 핵심 방법과 연습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자유형을 편안하게 오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드러운 자세가 나와야 하며 부드러운 자세는 자유형의 부분 기술인 발차기, 팔 돌리기, 호흡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핵심 동작은 롤링 동작입니다. 세 번째, 롤링은 자유형 물 잡는 동작과 함께 어깨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회전해야 하며 롤링 동작의 잘못된 자세는 팔 돌리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몸통을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자세와 과도하게 몸을 회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형에서 롤링은 팔 동작과 호흡 동작을 더 길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며 이 롤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 발차기, 두 번째 식스킥 스위치 드릴, 세 번째 3풀 식스킥 드릴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 지인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인들과 함께 자유형을 편안하게 오래 할 수 있는 핵심 팁과 연습 방법 3가지를 꾸준히 연습하시면 이전과는 다른 부드럽고 편안한 자유형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수영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영할 때 앞으로 쭉쭉 나가는 느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영은 다른 영법보다 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내기 어려운 영법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평영 포인트를 안다면 분명 이전과는 다른 평영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평영을 지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했던 질문 중 하나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라는 말입니다. 수영 초보자분들은 평영을 배울 때 앞으로 나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크셨을 거고, 상급자분들은 평영이 다른 영법보다 수영하기는 편한데 쭉쭉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없어서 평영만 하면 지루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 구독자님들이 평영의 재미를 한층 더 느끼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적은 힘으로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포인트인 깔끔한 평영 팔돌리기 하는 방법과 연습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수영장에 가서 바로 적용해 보신다면 평영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깔끔한 평영 팔돌리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깔끔한 평영 팔돌리기란 저항을 최소화하는 팔돌리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항은 물체가 물속에서 이동할 때 받는 반대 방향의 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평영은 수명과 수평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영법보다 저항이 많이 발생하고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수영할 때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항을 최소화하는 깔끔한 평영 팔돌리기 자세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반대로 저항을 많이 받는 평영 팔돌리기 자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이전 영상과 다르게 팔돌리기 동작이 느리고 앞으로 나가는 게 매끄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평영 팔돌리기의 구분 동작인 밖으로 젓기, 물잡기, 당기기, 되돌리기 동작을 한 동작으로 이어서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분 동작을 한 동작으로 이어서 하지 못하면 힘은 힘대로 들고 저항은 많이 발생하여 앞으로 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 평영 영상에서 평영 추진력은 60%에서 70%가 발차기 동작, 30%에서 40%가 팔 동작으로 추진력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진력의 비율이 높은 발차기를 주력으로 연습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영은 어느 한 동작이 아닌 발차기, 팔돌리기, 호흡 등 모든 세부 동작이 100%의 합을 이룰 때 완벽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발차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서 팔 동작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발차기를 잘 차도 팔돌리기 동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저항을 많이 받아 앞으로 나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평소 발차기만 연습할 때는 앞으로 잘 나가는데 팔 동작과 함께 연결 동작으로 하면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는 분들도 아마도 팔 돌리기에 문제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 깔끔한 팔 돌리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찝어드리겠습니다. 딱 2가지 포인트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강한 물잡기, 두 번째는 물잡기 후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모으는 당기기 동작과 앞으로 뻗는 되돌리기 동작에서 힘 빼지 않기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 강한 물잡기를 하기 위해서는 팔을 밖으로 벌리는 아웃스윕 동작을 신경 써야 합니다. 양팔을 어깨선과 일자가 되게 벌리면 강한 물잡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팔은 Y자 형태가 될 정도로만 벌려줍니다. 여기까지는 신경 써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인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모으는 당기기 동작에서 앞으로 뻗는 되돌리기 동작을 연결할 때 힘을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영은 되돌리기를 하면서 앞으로 얼마만큼 물을 밀어주느냐에 따라 앞으로 잘 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힘을 빼게 되면 동작이 끊기고 잡은 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잡은 물을 잃어버리면 5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번을 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체력 소비가 엄청 크겠죠. 팔 돌리기는 앞서 설명한 구분 동작이 끊기는 동작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움직여야 합니다. 즉, 물을 잡는 동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을 강하게 잡았다면 그 운동량을 그대로 뻗어야지 멈추는 동작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과 마무리만 신경 써서 수영을 해도 변화된 평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깔끔한 평영 팔 돌리기 하는 포인트를 아셨다면 이 자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리에 서서 2박자에 맞춰 팔 돌리기 하는 연습입니다. 보통 평영 팔 동작을 배울 때 하나, 둘, 셋, 넷
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4박자 또는 3박자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평형을 처음 배울 때는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연습할 수도 있지만 박자를 많이 쪼개면 동작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하시려면 4박자, 3박자로 하셨던 팔돌리기를 2박자로 할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선 제자리에 서서 박자감을 익힙니다. 하나 할 때 편하게 아웃스윕 동작을 합니다. 이때 양팔을 너무 넓게 벌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깨 넓이보다 살짝만 넓게 벌려줍니다. 개개인마다 물감이 다르기 때문에 양팔 너비를 살짝씩 조절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아웃스윕 동작을 했으면 둘 하면서 캐치, 풀, 리커버리 동작을 한 번에 합니다. 양팔을 쭉 뻗고 2초 기다려줍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 박자감을 익힐 때까지 연습해주세요. 주의할 점은 팔꿈치를 모았을 때 팔꿈치가 내 몸통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됩니다. 평형 팔돌리기는 어깨선 앞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팔꿈치가 내 몸통보다 뒤로 가도록 물잡기를 하면 힘이 분산되어 추진력을 잃거나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형 팔 동작의 자유형 발차기 드릴입니다. 자유형 발차기를 차면서 평형 팔돌리기를 하는 연습으로 몸이 가라앉지 않게 자유형 발차기를 계속 차고 앞에서 연습한 2박자에 맞춰 평형 팔 동작을 연습합니다. 자유형 발차기에 강한 힘을 주기보단 팔 동작에 집중하며 연습합니다. 세 번째는 평형 팔 동작의 저병 발차기 드릴입니다. 두 번째 연습 방법인 평형 팔 동작의 자유형 발차기 드릴의 응용 동작입니다. 저병 발차기 2번에 평형 팔 돌리기를 한 번 합니다. 이 드릴은 글라이드까지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연습입니다. 저병 발차기를 한 번 하면서 유선형 자세를 만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저병 발차기를 하고 평형 팔 동작을 힘있게 돌립니다. 리커버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첫 번째 저병 발차기를 하면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2박자에 맞춰서 연습합니다. 하나, 둘. 이 동작을 반복하며 연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드릴은 체력 소비가 커서 금방 자세가 무너지고 동작이 어색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리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리발은 적은 힘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다 보니 선수들도 연습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리발이 필요한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되어 있는 제품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리발을 착용하고 앞에서 알려드린 드릴 연습을 하면 보다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적은 힘으로도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평형 팔 돌리기 포인트와 연습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평형할 때 적은 힘으로 앞으로 쭉쭉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팔 돌리기 동작을 깔끔하게 하기. 깔끔한 평형 팔 돌리기란 저항을 최소화하는 팔 돌리기 자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깔끔한 평형 팔 돌리기를 하기 위해서 강한 물잡기와 물잡기 후 팔꿈치를 가슴 쪽으로 모으는 당기기 동작과 앞으로 뻗는 되돌리기 동작에서 힘 빼지 않는 2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기. 세 번째는 2가지 포인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 3가지 하기입니다. 평형 팔 돌리기 포인트와 연습 방법 3가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한 단계 레벨업된 평형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배영을 하고 계신가요? 강습을 받던 중 배영만 하면 뒤로 가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배영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배영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팔도 부드럽게 돌아가고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배영은 편하게 하는 영법이라고 하는데 왜 나만 힘들지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드럽고 편안하게 배영을 할 수 있는 배영 팔 돌리기 방법과 연습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수영장에 가서 바로 연습해 보시면 부드럽고 편안한 배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배영 팔 돌리기는 자유형 팔 동작과 마찬가지로 초급 단계의 팔 동작과 상급 단계의 팔 동작이 있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당기기와 되돌리기 동작으로 구분되고 상급 단계에서는 입수, 물잡기, 당기기, 밀기, 마무리, 되돌리기 6단계로 구분됩니다. 초급 단계의 자세가 잘 잡혀 있어야 고급 단계의 배영을 할 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배영 스트로크의 기본기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부드러운 배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초급 단계의 배영 팔돌리기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양팔을 차렷한 자세에서 팔돌리기를 합니다. 배영의 기본 자세를 유지하고 되돌리기 동작인 한 팔을 곧게 펴서 수면 위로 돌립니다. 수면 위로 올린 팔을 어깨 뒤로 반듯하게 입수하며 팔이 수면으로 들어갈 때 어깨를 약 30에서 40도 회전합니다. 들어 올린 팔이 입수되기 전에 새끼손가락을 입수되는 수면을 향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기기 동작으로 손바닥이 허벅지로 내려갈 수 있게 팔을 아래로 내립니다. 팔을 아래로 내릴 때 멈추는 동작 없이 한 번에 허벅지까지 내려야 합니다. 돌린 팔은 허벅지에서 기다리고 반대쪽 팔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초급 단계에서의 배영 팔 동작은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펴서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상급 단계의 배영 팔 돌리기 동작을 설명하겠습니다. 상급 단계에서 배영 팔 돌리기는 입수, 물잡기, 당기기, 밀기, 마무리, 되돌리기 6단계로 구분되며 초급 단계에서의 팔 동작과 원리는 똑같지만 물잡기 동작이 추가됩니다. 자, 그럼 상급 단계의 팔 돌리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급 단계에서는 양팔을 위로 올린 자세에서 팔 돌리기를 합니다. 약 30cm 물속에서 물잡기 동작을 합니다. 롤링과 함께 팔꿈치를 약 110도에서 150도 정도 구부립니다. 롤링은 약 30도에서 40도 정도 어깨를 회전합니다. 팔을 구부리는 동안 팔꿈치는 수영장 바닥 쪽을 향하게 합니다. 팔꿈치가 다리 쪽으로 향하면 물을 제대로 잡아서 밀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롤링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회전하는 것으로 자유형과 배영 영법에서 나타나는 동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기기, 밀기, 마무리 동작의 연결 동작입니다. 물잡기 동작이 끝나면 물을 둥근 형태로 허벅지 쪽으로 힘있게 밀어냅니다. 당기기 동작인 팔이 어깨선을 지나갈 때 팔꿈치의 각도는 약 90도이며 마무리 동작에서는 팔꿈치가 펴져 있어야 합니다. 물을 밀어내면서 추진력을 얻는 단계로 힘을 강하게 줄수록 빠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되돌리기 동작을 하고 반대쪽 팔은 물잡기 동작을 합니다. 되돌리기를 하는 팔은 어깨 뒤로 반듯하게 입수 동작을 합니다. 손이 물로 입수될 때는 물이 최대한 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동작을 끊기는 동작 없이 반복합니다. 지금부터는 배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핵심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영을 할 때 꼭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바로 팔 돌리기와 롤링 타이밍을 맞추는 것입니다. 배영의 팔 동작은 교차로 이루어지며 한 팔이 입수될 때 반대쪽 팔은 물잡기를 합니다. 또 입수된 팔은 물잡기를 하고 물 잡은 팔은 입수를 하며 팔 돌리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배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팔 돌리기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하며 팔이 돌아가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롤링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의 팔 동작과 몸의 회전은 많은 추진력과 부드러운 배영 리듬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팔의 입수와 늦은 롤링 동작입니다. 과도한 팔의 입수는 손이 머리 뒤로 들어가는 것이고 늦은 롤링은 손이 입수될 때까지 어깨가 회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비효율적인 물잡기 자세를 만들고 리듬이 깨져 부드러운 배영을 하는데 방해합니다. 올바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자세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팔을 입수하며 손이 물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롤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턴 앞에서 설명한 배영 팔 돌리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3가지 연습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팔 배영 드릴입니다. 양팔을 동시에 돌리는 연습으로 오른팔과 왼팔이 동일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양팔을 나란히 들어 올리고 새끼손가락부터 수면으로 들어갑니다. 양팔을 들어 올릴 때는 어깨 너비를 유지한 채 들어 올리고 새끼손가락부터 11시와 1시 방향으로 물에 들어갑니다. 물을 잡을 때는 손가락이 양쪽 벽을 향하도록 하고 강하게 밀어냅니다. 롤링 동작이 없어 팔 돌리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릴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리와 코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발차기를 계속 차면서 기본 자세를 유지하세요. 두 번째 연습 방법은 한팔 배영 드릴입니다. 한 팔은 차렷 자세로 편하게 두고 반대쪽 한 팔로 스트로크를 합니다. 한 팔씩 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호흡 타이밍과 팔이 엔트리 될 때 어깨를 가볍게 30에서 40도 정도 회전하는 것을 신경 쓰면서 연습해 보세요. 25m 레인인 경우에는 갈 때는 오른팔만 돌리고 올 때는 왼팔만 돌리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50m 레인인 경우에는 25m까지는 오른팔만 하고 25m에서는 팔을 바꿔 왼팔만 돌리며 나머지 25m를 합니다. 천천히 연습하며 자연스러운 팔 돌리기와 롤링을 익혀보세요. 다리와 몸통이 가라앉지 않도록 킥을 계속 차주면서 버티면서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은 12킥 스위치 드릴입니다. 이 드릴은 팔 돌리기와 롤링 타이밍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 방법입니다.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뻗습니다. 반대쪽 팔을 몸 옆에 둡니다. 머리 위로 뻗은 팔의 방향으로 어깨를 약 90도 회전합니다. 이 자세에서 발차기를 12번 합니다. 평소에 배영을 할 때는 30에서 40도 정도만 회전하면 되지만 이 연습은 12번의 발차기를 통해 몸의 회전을 익혀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과도한 회전으로 연습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12번 발차기를 한 후 머리 위로 뻗은 팔을 물잡기, 당기기, 밀기, 마무리를 하며 몸 옆으로 가져오고 동시에 반대쪽 팔은 되돌리기를 하며 머리 위로 뻗습니다. 몸의 회전인 롤링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며 수영합니다. 오른쪽 회전과 왼쪽 회전이 균등하게 되는지 집중하며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드럽고 편안하게 배영을 할 수 있는 팔 돌리기 방법과 연습 방법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배영 팔 돌리기는 자유형 팔 동작과 마찬가지로 초급 단계의 팔 동작과 고급 단계의 팔 동작이 있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당기기와 되돌리기 동작으로 구분되고 고급 단계에서는 입수, 물잡기, 당기기, 밀기, 마무리, 되돌리기 6단계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배영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핵심 동작은 팔 돌리기와 롤링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으로 정확한 타이밍의 팔 동작과 몸의 회전은 많은 추진력과 부드러운 배영 리듬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이유는 과도한 팔의 입수와 늦은 롤링 동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자세는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팔을 입수하며 손이 물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롤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배영 팔 돌리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3가지 연습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연습 방법은 양팔 배영 드릴, 두 번째는 한팔 배영 드릴, 세 번째는 12킥 스위치 드릴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드릴을 수영장에 가서 바로 연습해 보시면 이전보다 부드럽고 편안한 배영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저병 연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영인이라면 저병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있을 겁니다. 저병은 수영의 4가지 영법 중 난이도가 가장 높고 체력 소비가 커서 배우기가 어려운 영법입니다. 하지만 중요 포인트를 알고 저병을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저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소에 알 수 없었던 저병을 잘할 수 있는 핵심 팁과 연습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병을 잘하고 싶은데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3가지 연습 방법을 루틴처럼 연습하면 저병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고 수영장에 가서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병을 잘할 수 있는 핵심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병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을 잘 타야 합니다. 여기서 물을 잘 탄다는 말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물을 탄다는 것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물과 하나가 되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을 잘 타는 수영은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아 있지 않고 물 위로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수영하는 모습입니다. 즉, 물과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물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수영이 물을 잘 타는 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을 잘 타는 저병은 무엇일까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팔 돌리기도 힘겨워 보이고 저항도 많이 발생하여 앞에서 말한 물과 싸우면서 나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같은 저병을 하는데 이전 영상과는 다르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저병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저병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몸의 움직임과 팔 돌리기, 발차기 동작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저병을 잘하기 위한 핵심은 부드러운 몸의 움직임과 팔 돌리기, 발차기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 잘 타는 저병을 할 수 있는 연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속에서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병은 자유형 배영과 다르게 몸통을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몸의 중심점이 변합니다. 따라서 몸의 중심점을 이동시키면서 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몸의 중심점을 잘 이동시키는 게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몸의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영장 바닥을 손바닥으로 찍을 수 있도록 물속으로 손을 내립니다. 두 번째는 손의 방향으로 머리도 같이 숙여 수영장 바닥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손바닥이 수영장 바닥을 찍으면 손과 머리를 수면으로 올리면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저병을 하기 전이나 워밍업을 하면서 100m를 합니다. 100m는 25m 레인에서는 2바퀴, 50m 레인에서는 1바퀴입니다. 몸의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을 익히면 저병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면 다음으로 팔 돌리기와 발차기를 자연스럽게 조화시켜야 합니다. 몸의 움직임과 팔, 다리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연습으로 스케이트 드릴을 추천드립니다. 이 드릴은 몸통을 최대한 수면과 수평에 가깝게 위치시켜 저항을 줄여주면서 물잡기 동작과 킥 타이밍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둔 연습입니다. 두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상태에서 저병 발차기를 한번 차면서 웨이브 동작을 합니다. 손이 수면 가까이에 왔을 때 두 번째 저병 발차기와 함께 물잡기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을 할 때 머리도 함께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합니다. 이 드릴을 100m 합니다. 주의할 점은 몸을 확 일으켜 세우면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수면과 가까이에서 미끄러지듯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 드릴이라고 합니다. 팔 동작을 끝까지 피니쉬했으면 되돌리기 동작 없이 머리를 숙이면서 처음 위치로 팔을 가져옵니다.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 연습합니다. 마지막 연습 루틴은 333 드릴입니다. 333 드릴은 오른팔 3번, 왼팔 3번, 양팔 3번 순으로 동작을 반복하는 연습입니다. 바로 양팔 저병을 하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자세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체력 소비가 커 연습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팔 저병을 통해 저병 타이밍을 맞춘다면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수월하게 저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한팔 저병 박자를 그대로 이어서 양팔 저병을 할 때도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한팔 저병할 때 호흡은 앞을 보고 해도 되고 옆을 보고 해도 됩니다. 이 드릴도 앞의 연습과 마찬가지로 100m 합니다. 3단계 연습까지 300m, 약 15분만 투자하시면 물에 대한 감각이 좋아지면서 물타는 저병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병을 잘할 수 있는 핵심 팁과 연습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병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을 잘 타야 한다. 물을 탄다는 것은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물과 하나가 되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며 물을 잘 타는 수영은 몸이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고 물 위로 가볍게 떠다니는 것처럼 수영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잘 타는 저병의 핵심은 부드러운 몸의 움직임과 팔 돌리기 발차기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드러운 몸의 움직임과 팔 돌리기 발차기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연습 루틴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중심점을 이동시키는 연습, 두 번째는 스케이트 드릴, 세 번째는 333 드릴입니다. 이 연습을 하루에 15분씩만 연습하면 저병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주변 지인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병을 어려워하는 지인들과 함께 저병의 핵심 포인트와 연습 방법 3가지만 꾸준히 연습하시면 이전과는 다른 저병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도 구독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수영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영 클래스였습니다.